잘 들어 꼰대들아. 나이가 좀 많고 계급이 높다고 지들이 다 맞는 줄 아는데. 안녕하세요. 꼰대나무 숲의 꼰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꼰대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명하복, 강요형, 일명 까라명까형 꼰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꼰대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대의 의사, 생각과는 관계없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의사결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결정장애형과 다소 반대의 유형이 되겠네요. 이 유형은 의사결정이 빨리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한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팀을 이끌게 될 경우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통 잘 없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상식이나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저걸 언제 혼좀 나야 돼 아주. 그럼 까라멘까형 꼰대가 가진 4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들은 본인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 및 사고방식이 타인이 자신에게 맞추는 것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이 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절대 다수에 속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다수가 아닌 소수일지라도요. 그래서 스스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고치지 못해 안달이 나곤 합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모두가 틀린 말도 아닌데 말입니다. 진짜 추태를 부르시네. 게다가 사실 그들은 자신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에 취해 있다 보니 그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독단적, 독선적이며 일방통행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열, 계급 우선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확신에 차 있지만 꼰대들의 생각 중 상당수는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자신의 의견, 판단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나이나 계급과 같은 지표를 통해 사람의 서열을 나누고 서열의 우위를 통해 자신의 관점과 행동의 정당성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서열의 우위에 있고 상대를 자신과 평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비정상적인 서열 우선주의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꼰대들은 남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를 끌어내려야 내가 상대보다 올라간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게다가 사항이 옳고 그르건 간에 서열을 거스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응징하려고 행동합니다. 자신의 정신병적인 서열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기댈 곳이라곤 그것이 전부일 테니까요.
저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의식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자기 확신에 차 있고 계급이 높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객관성이나 논리가 아닌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나이나 직급 같은 요소로 결정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공감할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꼰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권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이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본인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주절주절 떠들어댄다든지 말도 안 되는 과한 예절을 강요하거나 지적, 묻지도 않은 자기 자랑을 하는 허례허식 등이 바로 이런 케이스지요. 또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우려사항을 말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이를 본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판단하여 상대와 생사대전을 벌이려 듭니다. 하루 이틀 일입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사 스스로 잘못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본인의 권위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문제에 대한 검토와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직의 입장에선 참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요소는 바로 과거의 관습, 성공담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흔히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 왔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관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방식이 이전에는 통용될 수 있었겠지만 현재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왜냐고요?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해오던 걸 바꾸는 건 귀찮기도 하고요.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묻지 말고 시킨 대로 해. 이유는 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통해 상대를 당연히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따로 없습니다. 야, 정말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예. 아무튼 이번 시간은 까라면 까형 꼰대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무리로 꼰대들에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 꼰대들아. 나이가 좀 많고 계급이 높다고 지들이 다 맞는 줄 아는데 진짜 겸손할 줄 좀 아세요. 그리고 대접받고 싶으면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지 말고 진짜 어른 돼서 나이값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존버하시고 내일도 꼰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